아저씨 여기 잘 봐야 돼. 자, 연립 1차 방정식이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2년 전에 이미 배웠던 겁니다. 배웠는데 그때 배운 거랑 지금 배우는 조금 이제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문자가 나와요. 문자. 개수가 문자일 때 하는 거 그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립 1차 방정식 그것의 의미 뭐 그래가지고 쭉 적혀 있죠. 그죠?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연립 1차 방정식의 의미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그 다음에 3x 빼기 y 빼기 5는 0과 같이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방정식,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랍니다. 연립해서 푼다고 하죠. 그죠? 즉 1번과 2번의 교집합, 1번과 2번의 교집합 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풀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x 빼기 y 플러스 마이너스 5는 0이 있다. 그럼 연립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이 배운 방법이 저예요. 그렇죠.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일단 가감법. 그 다음에 자 y는 해가지고 둘이 똑같으면 등치법. 그 다음에 y가 무슨 x로 나타나면 쏙 집어넣어서 풀어주는 대입법 등등이 있는데요. 주로 가감법을 많이 사용하죠. 네, 성규야 여기 잘 봐야 돼. 내가 만약에 이 두 식을 자 더해준다라고 할 때 보세요. 이쪽 전체 값이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그러면 둘은 자 너는 너랑 같고 너는 너랑 같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왼쪽은 왼쪽끼리 더하고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더해도 등호는 성립한다. 그지? 얘가 둘이 서로 같고 둘이 같으니까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도 같다는 것은 성립한다. 그거 개념이 뭐냐면 변변 더한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런 등식을 다룰 때 여러분이 자 왼쪽끼리 더하고 오른쪽끼리 더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걸 이렇게 더해 주게 되면 이 y가 소거돼 버리죠. 그죠? 그죠? 자, 이게 가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그래 버리니까 이때 나오는 x는 값이 1이면 충분하죠. 그죠? 1. 그 다음에 x가 정해지면 1을 집어넣어서 y를 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y의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걸 얘들아 잘 봐. 그림으로 설명을 내가 한번 해줄게. 그림으로. x 플러스 y 더하기 1은 0. 얘가 뭐냐 하면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인데 문자, 즉 변수는 2개인데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야. 그러면 요 식을 만족하는 x, y 순서상은 몇 개냐 하면 무지하게 많아. 예를 들어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2면 돼. x가 2면 y는 마이너스 3이면 되는 거야. x가 5면 y는 마이너스 6이면 되는 거야. 등등등.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알아보기 쉽게 점으로 찍어. 자, 볼게. 이쪽이 x를 의미하고 이짝이 y를 의미한다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x가 1이면 y는 뭐라 그랬지? 마이너스 2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는 거야.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자 다시 x가 0이면 y는 1 돼버리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0. 이 점들을 찍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점들을 쭉 이제 내가 정수만 찍는 게 아니고 유리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찍는다면 이렇게 한 줄로 곧게 서버려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은 얘를 갖다가 잘 보세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딱 바꿔주니까 몇 차 함수? 1차.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그죠? 1차 함수라는 거 배웠잖아요. 기울기, 뭐 y절편 배웠죠. 그죠? 그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잖아요, 이거 둘이. 1차 함수는 쭉 그었죠. 그런데 이 쭉 그은 직선이 바로 뭐냐면 점들의 모임인 거죠. 자, 요 점들 각각을 우리가 좌표를 다 조사를 해보면 그 좌표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요거 마이너스 2,
1입니다. 즉 마이너스 2,1 같은 점도 잘 보세요. 딱 집어넣어 보세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 1 집어넣으면 0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 여기 있는 점들은 전부 다 그 x좌표, y좌표들은 요런 작업을 했을 때 0이 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즉, 요 1차 연립 방정식, 1차 방정식이죠. 미지수가 2개고 식은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답이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단 말이야. 자, 이것에 해 집합을 다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그것이 이런 직선의 모양으로 주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얘뿐만 아니라 밑에 거 쟤도 마찬가지겠죠. 자,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도 똑같아요. 얘도 문자, 즉 미지수는 2개고 식은 하나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x, y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걸 다 여기다가 또 그리는 겁니다. 얘는 y는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y는 3x 마이너스 5가 되는데요. 아시죠? 요 3이 뭐야? 이 3이 뭐야 이게? 1차 함수에도 뭐라 그래? 기울기. 요거는 뭐라 그래? y 절편이라 합니다. 그 얘를 갖다가 기울기가 3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5인 그런 직선을 그림을 쭉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y 절편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 만나는 교점 좌표가 어디냐면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를 한번 비교해봐. 요 어때? 같은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자, 이 노란 거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 요 흰 거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 그럼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얘지, 그지? 그지? 따라서 나는 뭐라고도 이 그 연립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느냐면 이 연립방정식은 무엇을 찾는 거냐? 얘를 일종의 직선으로 간주하자 이거지. 직선으로. 그러면 직선이 몇 개가 나왔어? 2개. 자, 직선에 뭘 구하는 거다? 교점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처럼 서로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만나는 점이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 직선과 직선이 이렇게 교차하면 한 점밖에 안 만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유일한 x, y 순서상 한계, 걔가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다. 1, 마이너스 2. 여러분은 이런 1차 연립방정식을 풀 때 이때 내가 구하는 게 뭐냐? 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오케이. 자, 그런데 기본 개념은 이런 건 딱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푸는 방법은 뭐라고? 가감법, 등치법, 대입법. 그 중에 우리는 제일 많이 뭘 써? 가감. 지금 막 더했지, 그지? 해서 문자를 소거하는 거야. 자, 여기서 잠시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뭐 이런 예문에서야 답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지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정말로 재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거 하고요. 2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 자, 이거 두 개를 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얘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없어지지 않나요? 위에 줄에 왼쪽과 오른쪽에 2배를 하든지 아니면 2를 묶어서 약분해버리면 사실상 요놈과 요놈은 어때요? 같은 식이 돼버리죠. 그래버리면 y를 소거한다라고 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y를 소거할 때 동시에 x와 상수가 다 지워져 버립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 위에 줄에서 아래 줄을 자, 2배를 해서 빼든지 아니면 약분을 합니다. 약분을 하면 얘가 뭐가 돼? 시작 지워지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위의 식과 똑같은 식이 돼버리죠. 그죠? 빼면 x에서 x를 빼니까 뭐가 나와요? 0. 그 0 곱하기 x라고 하세요. y는 지워진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x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뭘 집어넣으면 0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답이 모든 실수가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0과 곱해지면 그냥 0 나와버리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했었냐면 이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AX는 B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1차 방정식을 풀 때 미지수의 1개짜리 요 방정식을 풀 때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기억나시나요 이거? 방정식 처음에 저랑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X는 A분의 B라고 하는 1개의 해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A와 B가 동시에 0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0 곱하기 X는 0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X에 적합한 것은 누구냐? 뭐? 아무거나죠. 그죠? 이때는 모든 실수라고 하는 것들이 다 답이 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로 A는 0인데 B가 0이 아닌 경우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X는 B인데 자, 0에다가 뭐 곱해가지고 B 나올 수 있나요? 이때는 없죠. 그죠?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을 풀 때도 가감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문자를 소거시킬 때 자, y라는 문자를 내가 요식에서 요식을 빼가지고 소거시킬 때 x가 동시에 사라지는데 그거를 우리는 0 곱하기 x가 된다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런 꼬라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0 곱하기 x는 0이 되는지 아니면 이쪽에 어떤 숫자가 남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답이 모든 실수가 되는지 아니면 해가 없다가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에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자, 2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 자, 이때는 어떻게 하죠? y를 한번 소거를 시켜봅시다. 윗줄에다 몇 배? 윗줄에 2배를 합니다. 2x, 2y 더하기 2는 0. 자, 그 다음에 요식에서 요식을 그냥 빼는 걸로 하죠. 빼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x, 그 다음에 지워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인데 넘기면 0 곱하기 x는 1이 돼버리죠. 그럼 0에다가 뭐 곱해가지고 답이 1이 나올 수가 없죠. 누구? 없잖아. 그럼 해가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풀다 보면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나 아니면 이런 문제처럼 자, 0 곱하기 x는 0이 나와서 해가 무수히 많다. 또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수가 떨어지면서 해가 없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이 예전에 1차 방정식 공부하실 때 배웠던 요 2번, 3번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1차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설명드렸고요. 자, 이놈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자, 예제 문제 4번으로 갑시다. 자, 예제 문제 4번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좀 외워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문자가 나오니까 일단 좀 피곤합니다. 좀 공부 좀 덜 하게 되면은요, 이 문자만 나와도 발발 떨어요.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딱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다. 딱 잡을 수 있도록. 자, 요 놈도 제가 가감법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풀 겁니다. 그런데 y를 제가 소거시키려고 하는데요. 이건 a가 있고 이건 a가 없죠. 그럼 밑에 줄에다가 뭘 곱해야 돼? a를 곱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x 플러스 ay는 1은 한번 다시 써주고 아랫줄에 자, a를 곱하면 a제곱 x, ay는 이게 a가 돼버리죠. 그죠? 맞죠? 자, 윗줄 빼기 아랫줄 합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1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묶이는 거 아시죠? 요거는 서로 상쇄가 되니까 없어지고요. 이쪽에 1 마이너스 a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이거 이렇게 풀어요. 쌤, 1 빼기 a제곱 하고요. 1 빼기 a 나눠 떨어지는데요. 맞죠? 왜냐하면 요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1 빼기 a하고 1 플러스 a로 분해가 되고 이쪽에 1 빼기 a가 똑같이 있으니까 슉슉 지운단 말이야. 그런데 문자는 함부로 지우는 게 아니지. 절대로. 만약에 요 1 빼기 a가 0이면 0을 막 지우나? 양변 0으로 나눠지나? 아니지. 그때는 그냥 생각을 해야지. 막 그냥 지우지 말고. 그러니까
요 놈이 0이 아니라면 지우는 게 맞아. 근데 얘가 0이면 못 지워.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날려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자, 여기가 1 빼기 A 요거 나왔을 때 막 지우지 말고 이놈의 자식이 0이 될 때와 0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로 나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만약에 A가 1이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 놈이 뭐가 돼? 0. 요 놈도 0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요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0이 되고 0이 되니까 잠깐만. 이런 경우라면 X라고 하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지? 이거는 이제 해가 몇 개? 무수히 많다라는 이런 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그럼 이번엔 얘 때문에 얘가 0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0 곱하기 X는 얼마 돼요?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1 빼기 1, 2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해가 없다가 됩니다. 없다. 자, 근데요. 요거 두 개 말고는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인수가 지금 딱 두 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럼 세 번째.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면 즉 A는 1이 아니고 동시에 A는 마이너스 1도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돼? 0이 아니잖아. 그지? 0이 아닌 경우는 양변을 나눌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1-A 1 플러스 A 분의 1 빼기 A가 돼가지고 여기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0이 아니니까. 그 답이 뭐가 나와? 1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X가 만약에 이러한 답이 결정이 되면 이 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대입. 여기다가 얘를 대입을 해. 대입을 하면 넘겨가지고 Y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찾아봐. 잘 봐. AY는 그러지 말고요.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요 식에다 대입합시다. Y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라고 하는 놈이 뭡니까? 1-A 곱하기 X인데 1 마이너스 이 놈을 확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A분의 A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정리하면 1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A에서 A를 빼니까 지워지죠. 그죠? 그럼 1 더하기 A분의 1. 자, X하고 Y하고 지금 같은 값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냐? 요 세 번째 경우에는 X가 1 플러스 A분의 1 동시에 Y도 1 플러스 A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요. 답이 몇 개 나왔나요? 세 번째 경우에? 딱 한 개 나왔죠. 근데 X도 한 개, Y도 한 개죠. 그죠? 이걸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 쌍의 실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쌍의 실근. 자, 밑에 있는 보기 5개 중에 맞는 거 틀리는 거 한번 골라보자고. 골라봐 어떻게 되는지. A가 1이면 해는 무수히 많다. OX. 오, 맞네. A가 마이너스 1이면 해는 없다. 오, 맞네. A가 마이너스 2이면 잠깐만. A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세 번째 경우 중에 어느 하나죠. 그죠?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봐요. 해를 구했으니까 넣어봐요. 얼마?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 되니까 답이 A가 마이너스 2이면 X도 마이너스 1이고 Y도 마이너스 1이다. 맞죠? 그죠? 네 번째, A의 값에 관계없이 단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아니지. 경우마다 지금 다르지. 그러니까 네 번째는 설명이 틀린 것이고 다섯 번째, A가 플러스 1도 마이너스 1도 아니라면 써져 있다. 그지? 여기에 요거라면 그러면 요런 해를 갖는다. 다섯 번째 거 맞는 거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 자, 나중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문제 봐봐.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좌표 평면 위의 제1사분면에 존재하기 위한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 문제를 얘들아 아까 내가 그 좌표 평면 그리고 했던 게 괜히 쓸데없이 그냥 막 이상한 거 알려주려고 한 거 아니거든. 지금 문제 표현을 잘 봐봐. 이 방정식의 해가
좌표 평면 위에 일사분면에 존재하는 무슨 소리야? 아니 이 해를 어떻게 이해하겠다는 거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뭐로? 교점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게 일사분면에 있다라는 뜻이지. 요 A가 달라지면서 변하면서 그네 위치도 약간씩 달라질 거야. 왜? 잘 봐봐 얘들아. 이게 Y는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Y는 AX 빼기 3이니까 기울기야 지금 아직 모르는 거지. 하지만 Y 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럼 대충 직선의 위치가 그래 Y 절편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겠지, 그지? 그러면서 얘랑 만나야 돼. 일사분면에서. 왜? 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라고? 이게? 교점의 X 좌표. 이게 해란 말이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X 좌표도 되고 Y 좌표도 되고 한꺼번에 나오지, 그치? 한꺼번에. 즉 교점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해가 되는 거다. 그럼 얘는 그림으로 풀어. 봐봐. 선생님 그냥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해도 돼. 집에 가서 해. 복습하면서 해. 해봐. 해보는데 복잡하게 나온다고. 그걸 느껴봐야 된다고. 근데 이놈을 갖다 이제 내가 이렇게 풀어준다고. 위의 식은 말이야. 위의 식은 Y는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야. 자, 중학교 다 나왔잖아. 그지? 이 직선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지? 기울기가 얼마라?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이 2란 말이야. 요 놈은 Y는 AX 플러스 3이란 말이야. 얘를 갖다 그림을 그리는데 자 이게 X축, 이게 Y축. 위에 거부터 자 여기가 2야. 2.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동안에 얘도 한 칸 내려가면 되거든. 응? 기울기란 말이 그런 말이야. X가 1만큼 변할 때, 즉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할 때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점이 얼만큼 변해가니? 그럼 마이너스 1만큼, 즉 1만큼 내려간다는 뜻이야. 얘가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형태로. 자 여기가 2가 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Y 절편이 마이너스 3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3이니까 자,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를 지나가는. 그런데 이 직선이 얘랑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야 된다고? 몇 사분면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 얘들 케이크를 좀 이따 한가할 때. 알겠습니다. 먹을 때. 얘들아 먹을 거냐? 저희야. 얘네는 다 먹어요. 자 중요한 건 공짜라는 거. 공짜라는 거. 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 이거 아무도 먹어라. 맛없대. 성님. 맛없대. 성님 맛없대. 야 가방에 싸가. 자. 아까 왜 빼먹은 거 먹는데 우리가 괜히 먹. 자 여기 봐봐. 이게 일사분면에서 만날 때 얘들아 작중. 아저씨 여기 봐야지. 이게 일사분면에서 만난다는 거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축에서 만나는 건 사분면이 아니야. 얘들아 축은 사분면이 아니야. 여기를 자 해가지고 얘랑 만나야 돼. 얘랑 만나야 돼.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선생님 실험대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그치 여기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1, 2 가야 맞는 거고 여기 딱 지나가면 요거는 안 만난 거야. 2는 아니에요? 그치 2가 되면 안 돼. 여기 지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참 잘 봐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이잖아. 그치?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하냐.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얼마야 얘가? 2분의 3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가면 3,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다? 기울기는 2분의 3이 되는 건데 정확하게 요 A가 2분의 3이면은 자, 딱 경계점에 걸려버린 거야. 얘보다 조금 더 가파라져야 돼. 그럼 기울기가 커지는 걸까? 작아지는 걸까?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 야, 잘 봐. 2분의 얼마 할 때 얘가 늘어났잖아. 그럼 기울기가 점점
커진단 말이야. 이거는 기울기가 A인데 A가 2분의 3보다 어때? 더 큰 경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3보다 커져버리면 좀 더 가파라지면서 이 중간에서 만나는데 이게 1사분면이 되는 거지. 이해돼? 이렇게. 이게 똑바로 세워지면 기울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때는 기울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건 요거 하나로 되고 자, 계속 잘 봐요. 얘가 이렇게 가파라지면 가파라질수록 기울기는 끝없이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이 기울기가 2분의 3보다 크면 1사분면에서 만나게 되고요. 만약에 요 놈이 2분의 3보다 작으면 몇 사분면에서 만나게 돼? 몇 사? 요거 4사분면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교점이 4사분면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A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확하게 2분의 3이면은요. 얘는 어디서 만난 거냐? X축 위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주면 답이 그냥 바로 나와요. 2분의 3. 얘보다 크다. 알았냐? 성규야, 글씨 이상하게 쓰지 말고 맞아. 다 보여, 자샤. 글씨 이상하게 쓰지 말고 이쁘게 잘 그려. 하나 더. 자, 요놈 보자. 자, 요놈을 보면 이것은 연립방정식 중에도 문자가 3개짜리야. 어떻게 푸는 게 정석이냐 하면 문자가 3개짜리는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푸는 거야. 둘씩 짝을 지어서. 그런데 지금과 같은 문제는 예를 들어 내가 Y라는 문자를 소거시키려고 마음 먹었다면 이렇게 둘을 짝지어서 빼주면 돼. 그러면 요것이 X 빼기 Z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새로운 식이 만들어져. 자,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는 거야. 그래 놓고 자, Z 플러스 X가 9니까 이 두 식을 연립을 다시 한번 해주면 그러면 마무리가 돼버려. 자, 두 식을 더해버리면 2x가 되고 그 다음에 9하고 마이너스를 더해버리면 8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2x는 8이니까 x는 4가 바로 나오지. 그치? x가 4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y는 3 되는 거고 뭐 다 정해지겠죠. 그죠? z는 5 되는 거고 이렇게 푸는 게 원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식의 특성상 아야 봐라. 얘는 x, y, yz, zx 문자들이 개수가 다 똑같잖아. 그리고 2개씩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3개를 다 더해버려. 그러니까 다 EX 되는 거예요? 그렇죠. 3개의 변의 합을 다 구해버려요. 그러면 2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개수들이 모두 같기 때문에 2로 묶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 8, 9 다 더하니까 얼마가 돼? 응? 24. 24 되고 약분하면 12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x, y, z를 몽땅 다 더했더니 12가 나오더라. 그러면 x, y만 더했을 때 7이니까 z는 얼마가 돼? 그렇죠. 자동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z는 5가 나오고 뭐 y도 4인가요? 3. y가 3이고요. x가 4군요. 그죠? 네.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변의 합을 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이 풉니다. 자, 요 문제는요. 아주 일반적인 문제죠. 일반적인 문제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맨 밑에. 여기요? 오케이. 자, 요렇게 2개 짝짓고 짝지어서 문자를 하나를 정하세요. 나 누구를 없애겠다. 지금 같은 경우는 Z를 없애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줄 2개를 갖다 더해줘요. 더해주면 4x 그 다음에 플러스 y Z는 사라지고 얘는 7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랫줄 2개를 갖다 더해주게 되면 3x 마이너스 4y는 10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방금 했던 방식으로
4배를 해가지고 위아래 더해 주시게 되면은 y가 사라지겠죠. 그죠? 맞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양변 4배 하세요. 그럼 16x 플러스 4y는 47, 28.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 연립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둘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16x하고 3x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죠? 13x 19 아닌가요? 더해야 돼요? 네, 더해야죠. 그래야지 y가 사라지겠지. 더해주면 얼마? 18 19x는 2 38. 그래서 약분하면 x가 2. x가 2 나왔으면 차례로 대입하시면서 y값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니까 이런 기본 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요 문제는 뭘까요? 이번엔 x와 y가 곱해져 있고요. y, z도 곱해져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럼 하나 나눠요. 나눠요? 어떻게 나눠요? 아 안되네. 막 뜯어놔요, 이렇게? 다 곱해. 오케이. 이 문제는 모두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곱했을 때는 자 x도 2개, y도 2개, z도 2개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좌변의 곱은 x, y, z의 전체 제곱이 된다고. 맞니? 그 다음에 이 우변의 곱은 6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2가 되니까 3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해가지고 36 되는 거는 뭐예요? 6 아니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6 그래야지. 두 개를 내야지, 두 개. 그럼 첫 번째 경우 x, y, z가 만약에 6이라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x, y 6이니까 z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 되는 거죠. 그죠? z가 1이면 y는 뭐 되는 겁니까? 집어넣어보세요. 예? 마이너스 3 되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다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그거? 여기다, 여기. Z1이 뭐? 여기 있잖아요. 아 네. 그 다음에 x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인가요? 그죠? 네. 두 번째 경우 x, y, z가 뭐일 때 이번엔 마이너스 6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 누가? 마이너스 3 z가 마이너스 1 되겠지. y는 플러스 3 3 되고 x는 2 되면 되나? 맞나? 네. 이렇게 답이 두 쌍으로 이렇게 딱 주어지게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나머지 거는 여러분이 또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어디부터? 예? 연립 2차 방정식 여기부터